오늘은 등산인들이 대부분 다 필요한 배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등산 배낭의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따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취향에 따라서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조금 크게 하는 게 실용적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등산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작은 것과 큰 거를 구분해서 두 개쯤은 있는 게 좋으시고요. 거의 하지 않는 분은 하나로 그냥 다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보통 등산에 짐이 많아지는 경우가 계절적으로 겨울용품이 많아서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용도에 맞는 것, 그 다음에 겨울에 맞추면 또 너무 크니까 다른 계절에는 중간 경계선에 있는 것을 하나 사셔서 다 커버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개로 나눠서 구분하면 더 좋다 하는 거 크게 말씀드렸고, 형태로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티어드롭 병이, 개폐는 완전 지퍼로 개폐하는 방식이 있고, 이처럼 위에서 집어넣고 빼는 탑 로드형 있는데,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자로형 배낭이다 이렇게 명칭한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제 좀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재와 브랜드에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여러분들 배낭 굉장히 또 배낭도 가격 차이 크죠. 유제 제품 리터당 10,000원권에서 국산 배낭들은 저는 주로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 유제품은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소개하지 않고요. 국산 배낭을 소개하는데 그 제품을 소개하거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등산용품의 어떤 점에 착안해서 고르시면 좋다는 정보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주로 국산 제품으로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매니아나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등산을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가격에 관계없이 더 좋은 제품, 비싼 제품, 그 필요한 용도에 사실 수 있겠지만, 보통 경우는 그냥 레저 스포츠로, 레저 취미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주로 고가품, 유제품 위주로, 좋은 거 위주로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인들이 등산할 때 필요한 정도로 가성비 괜찮은 것들을 고르실 때 착안할 수 있는 기준, 선택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역시 배낭도 그렇게 하는데, 배낭 제가 외국 제품, 유제 제품 배낭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선호되고 소개되는 것이 독일과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기타 유럽의 제품들 많이 있죠. 도이터, 바우백, 오스프리도 있고, 또 뭐 있습니다. 아크테릭스, 그레고리, 이게 비쌉니다. 배낭 하나가 우리 국산은 10만원, 20만원 할 때, 5만원, 10만원, 20만원 할 때, 20만원, 30만원, 50만원, 50리터 이상은 100만원까지도 있고, 배낭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있죠. 그게 꼭 필요치 않으신 분은 배낭이라는 게 첨단 소재나 첨단 기능이 요구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치 않으면 굳이 그렇게 고가 제품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하게 선택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소재 면에서 보면 배낭의 소재, 원단을 의미하죠. 배낭 소재, 원단 특별할 게 없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배낭 잘 만들고요. 섬유 제품의 강국입니다. 섬유 의류 제품 하면 보통 TCF라고 하는데, T, 텍스타일, C, 클로징, F, 풋웨어 해서 섬유, 의류, 신발류들,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도 70년대, 80년대부터 강국이어서 그거 많이 OEM으로 했고 수출 많이 했죠. 지금 아까 검양은 독일이나 유럽의 유명 외제품들 등산대방 그 나라에서 다 가공하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OEM, ODM, 그 다음에 외주 가공, 그 다음에 아웃소싱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있는 배낭들 많습니다. 유명 제품들도. 그것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고요. 동남아나 기타 중국에서 하고. 그래서 유명 브랜드라고 해도 첨단 원단이 들어간 거나 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나 동남아에서 많이 제작된다는 거, 별 차이가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배낭 원단은
저도 이제 국산품을 많이 권장을 해드리더라도 아주 시장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저가 제품들은 이제 권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체감하에 잘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워낙 이제 비용을 아끼실 분들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를 가진 제품들은 원단에 별 차이가 없고 기본적으로 생활방수 되도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장력 찢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내구성을 갖도록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에 원단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데니어가 있을 수 있는데, 데니어라는 게 섬유 제품에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니어라는 것은 실의 가닥수예요. 그래서 이제 데니어 수치가 높으면 실이 굵어지고 이게 원단이 두께워지기 때문에 인정 강도가 높아질 수는 있죠. 그러나 보통의 등산들도 배낭들도 웬만한 그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그 인정 강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등산하다 보면 이게 막 그 배낭이 찢어져 가지고 그냥 금방 몇 개월 쓰고 못 쓰는 게 거의 없죠. 실제로는 다 몇 년씩 씁니다. 근데 이제 뭐 바위에 막 심하게 찢기거나 가지에 찢기거나 이런 경우는 일반 산항에서는 별로 없지만, 그런 경우는 어떠한 배낭도 견딜 수 없는 환경이겠죠. 강철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방수 때문에 요즘은 또 방수 뭐 그 배낭이 나오고, 또 코어텍스가 배낭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배낭도 나와서 가격이 높아지는데, 저 경우는 이 방수가 완전 방수가 되려면 방수 원단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퍼가 있는 부분도 그 방수 지퍼여야 하고요. 봉제선이 있는 부분도 다 안에 심실령이 되어 있어서 방수 처리가 돼야, 그래야 완벽하게 방수가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방수가 끝나냐?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뭐 어깨끈, 그다음에 허리벨트 이런 쪽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하기 때문에 완전 방수 배낭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완전한 방수의 기능 역할을 하는 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느니 레인 커버를 사서, 레인 커버는 그야말로 방수지 않습니까? 더 씌우는 게 훨씬 실용적이고 가성비 측면에서 낫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김에 레인 커버는 대부분은 이제 저가 제품은 없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거 이렇게 상단부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레인 커버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모를지 모르니까. 상단부나 하단부에 숨어져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소재 원단은 설명드렸고, 그럼 우리가 이제 배낭 사러 갔을 때나 교체할 때나 추가 구매하실 때 어떤 점에 대해서 나머지 기능적인 것을 볼 것이냐라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요한 거, 어깨끈 중요합니다. 어깨끈 이렇게 남으면은 안 됩니다. 배낭 사셨을 때 보통 이렇게 어깨를 매고요. 이렇게 끈 조이시면 이제 밀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살 때부터 어깨끈이 이렇게 남거나 자기가 매서 완전히 잡아당겼는데 이렇게 위에가 퉁 뜨면 이게 어깨끈이 자기보다 큰 겁니다. 이거 피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더 팁을 말씀드리면, 이거 했다고 해서 어떤 분은, 대부분의 배낭은 어깨끈 위에 이렇게 끈이 등판에서 또 밀착되는 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등판에서 밀착되도록 달려있는 거거든. 이것까지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 이거 안 하시고 이게 뜬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등산 배낭을 매실 때 실생활에서 여기까지 잠궈 주시고 밑에도 주의해 주시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거 가슴 이제 벨트 중요한데요. 보면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것들은 좀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조여져서, 이거는 배낭을 맸을 때는 이게 없다고 치면 앞뒤로는 이렇게 밀착이 됐지만 이게 또 옆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여줘서 하중도 좀 모아주고요. 실제로 어깨에서 놀지 않도록 해주니까 이거 돼 있는 거 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허리벨트입니다. 이거 영어로는 허리벨트, 머리띠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보통 힙벨트라고 합니다. 힙에 걸쳐진다고 그렇게 칭하거든요. 명칭 상관없고요. 이때 중요한 거 허리벨트.
요 너비가 중요합니다. 이제 허리벨트가 넓으면 몸에 닿는 표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좁으면 몸에 이제 발기게 되고 아픈데 넓어야 몸에 그 발리지 않고 통증이 없다라는 것을 적당한 넓이 가진 것 사시고요. 요 위에는 패드 대져 있고 쿠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통풍 투습력 때문에 통풍 때문에 공기 통하라고 이렇게 메쉬가 되어 있습니다. 메쉬와 통풍 되어 있는 거 사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끈의 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기초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허리 벨트는 어깨끈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깨는 보통 이제 등산 이제 얼마 안 하신 분들이 어깨끈으로 등산 배낭을 맨다고 생각하시는데 역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어깨끈이 담당하는 비중은 20% 30% 정도에 불과하고 허리 벨트가 상체의 무게와 하체의 무게를 코어 부분으로 잡아다녀서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 벨트가 더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때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건 이렇게 이제 버클을 이렇게 맸을 때 여기 이렇게 조이게 되잖아요. 조이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길이를 좋을 수 있도록 이 정도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다 조였는데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올라탈 정도로.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자기 몸보다 허리벨트가 크다는 거거든요. 드물기는 합니다만 여성이 남성 개방을 잘못 썼을 때 그럼 허리가 날씬하신 분이 너무 벨트가 길게 나온 걸 사면은 완전히 조여도 이렇게 더 이상 안 조여지는데 그럼 이게 둥 뜨게 되죠. 이런 경우 무조건 피해야 된다. 착안하시고 등판을 보시면 등판에 역시 메쉬 되어 있고 패드 있어서 충격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배낭마다 틀리지만 메쉬 안에 이게 도트가 되어 있어서 통풍도 되게 하고 쿠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낭마다 틀리지만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어서 신체의 허리 부분이 들어간 것과 달리 이건 볼록하게 되어 있어서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이렇게 저가 제품은 그런 것도 없지만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프레임 보시겠습니다. 모든 등산 배낭들은 어느 정도 가격을 가지는 제품들은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라운드로 프레임이 이렇게 쭉 덧대져서 전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낭의 틀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까지 힘을 전달해서 허리가 힘을 하중을 받도록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보시면 수납 공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수납 공간은 차이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의 단점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통풍 안 되죠. 장점 이게 바위나 가지 같은데 나뭇가지 같은 쓸리더라도 잘 찢기지 않도록 저는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타입의 경우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물망이죠. 메쉬의 경우 장점 보입니다. 내용물이 통풍 듭니다. 햇빛에 말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긁히거나 하면 찢길 수 있고 그물이 상당히 약하니까 인장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드 포켓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통 물병 같은 걸 놓고 하는데 이게 너무 낮으면 멀더도 빠지죠. 이게 너무 낮으면 안 되고요. 너무 높아도 오히려 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실제로는 손을 뒤로 넣어서 물건을 꺼내야 되는데 입구가 높이 달려 있으니까 손이 닿기가 힘든 거예요. 50견 환자가 막 손 들리듯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중간 정도로 물병 하나를 넣었을 때 고정 들 수 있는 정도와 또 너비도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좁게 뒤로 들어가 있으면 손이 들어가서 꺼낼 때 굉장히 힘듭니다. 적당한 너비. 또 중요한 게 이 입구가 고무줄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밴드가 신축성 늘어나는 거죠. 다시 돌아올 때 탄성 복원된다고 그러죠. 이게 복원될 정도로 충분히 신축성 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지금 짐이 없을 때는 배낭 처음에 사실 때는 이게
뭐 괜찮아 보여도요. 실제로 등산할 때는 이 짐을 다 수납을 하면 이렇게 팽팽해지잖아요. 이때 이걸 넣을 때 뭐 탄성이 없으면 이게 막 늘어나지도 않고요. 막 넣기가 힘들고 빼낼 때 굉장히 힘듭니다. 고무줄 탄력은 실제로 배낭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데 이것도 괜찮아 보이지만 잘 안 늘어납니다. 불편합니다. 그거 잘 사이드 포켓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은 이렇게 특히 그 지퍼형을 사실 때는 전자 지퍼형 사실 때는 가급적 수납 공간 많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퍼형의 장점은 지퍼로 되어 있는 것의 장점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 벌려서 입구가 넓게 개폐해 놓으니까 다 보여서 좋지만 좋고 꺼내기가 좋고 수납 공간 많이 만들기도 좋지만 단점은 이렇게 꺼낼 때 이게 쏟아질 수 있다는 거. 좀 쏟아지고 그러니까 지퍼를 이렇게 옆에 하면 실제로 등산하실 때는 지퍼를 여기 상층부에 두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이드에 가장자리 뒷부분에 이렇게 두면은 저절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벌어져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또 단점은 이렇게 용량을 확장하기 좀 어렵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헤드가 있는 것들을 이제 사시면 좋습니다. 이런 탑로드에는 헤드가 있을 때 가벼운 것들 수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루형 배낭의 경우는 위에서만 넣고 빼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바깥에도 이렇게 그 미니 포켓들이 있어요. 좀 포켓들이 유부에 있는 걸 사시면 좋고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퍼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조금 상월방수가 될 수 있도록 커버가 되어 있는 게 좋고요. 큰 배낭일수록 하단부에 별도로 지퍼가 있어서 밑에서 별도의 저장 공간이 있을 것은 물론이고 지퍼가 또 있어서 본체로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위에서 꺼내기 힘들 때 밑에서 꺼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겠죠. 이것까지 수납구까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끈들은 이제 끈들이 많이 이제 벨트, 스트랩 끈들이 많이 있는데 등산 가방 사실 때 좀 매장에서 눈치가 보이더라도요 너무 그냥 개의치 마시고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끈들 이렇게 이제 스틱을 멜 수 있는 스틱걸이나 조이는 끈이나 모든 끈들 허리 벨트나 어깨끈이나 이 끈들을 다 잡아당기고 스무스하게 당겨지고 타이트하게 당겨지고 루즈해지는지 편한지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나씩 안 하실까 실제로 사용할 때 보면 뻑뻑한 게 있거든요. 배낭이 똑같은 브랜드라도 그러면 그 조금 끈 조임 때문에 다시 교환하기도 그렇고요. 안 교환하면 실제로 사용할 때 막 빡빡해가지고 힘들고 잘 잡아당기지 않거든요. 끈의 조임과 풀림이 스무스한지 이것까지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산 배낭 고르실 때 가격이나 브랜드만 너무 보시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필요한 크기와 필요한 그 실용적인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굳이 방수성이 필요한지 이런 거 착안하셔서 적절하게 필요한 가성비 좋고 실용적인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요.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